여러분, 스팸이란 이름이 단돈 100달러짜리 공모전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작은 통조림 햄이 전쟁의 필수품이 되고 한국에서는 명절 성불의 대명사가 된 스팸의 놀라운 브랜드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1937년 미국 미네소타의 식품회사 호멜푸드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돼지 어깨살이 너무 안 팔려서 버려지는 부위가 많았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활용해야 했는데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통조림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름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이름이 떠오르지 않자 회사는 아예 상금 100달러를 걸고 이름 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금은 회사 임원의 형제였던 켄 다이노라는 사람에게 돌아갔죠. 그가 제안한 이름은 바로 스팸, 짧고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귀에 착 감기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스팸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양념된 햄이라는 뜻의 스파이스드 햄의 줄임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멜 측은 진짜 의미는 소수의 전 임원들만 안다며 지금까지도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돼지 어깨살과 햄의 약자, shoulder of pork and ham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100달러짜리 이름은 곧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전쟁터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신선한 고기를 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었어요. 냉장 시설도 없고 수송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게 바로 스팸이었습니다. 통조림이라 상할 염려가 없고 따로 조리할 필요도 없는 데다 영양가까지 높았으니까요. 미군은 스팸에 완전히 의존하게 됐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무려 7만 5천 톤의 스팸이 군대에 공급될 정도였죠. 물론 매일 먹다 보니 병사들은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스팸, 훈련소도 안 나온 스팸 같은 짓궂은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없으면 구모하였으니 애증의 존재였던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증언이 나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는 훗날 호멜사에 직접 편지를 보내 스팸 덕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칭찬했고, 당시 소련의 지도자 흐르쇼프는 회고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스팸이 없었다면 우리 군대를 먹일 수 없었을 것이다. 스팸이 말 그대로 러시아 군대를 구한 겁니다. 이 인기는 전쟁 후에도 계속되어 2012년에는 누적 판매량 80억 캔을 돌파했고 지금은 1초에 13캔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1970년 영국의 전설적인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턴이 스팸을 주제로 아주 유명한 코미디 쇼를 만들었습니다. 한 식당 메뉴판에 있는 거의 모든 음식에 스팸이 들어가는 설정이었죠. 계란과 스팸, 베이컨과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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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스팸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바이킹들이 나와서 스팸, 스팸, 스팸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어요. 이 짧은 코미디에서 스팸이라는 단어가 무려 13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완전히 스팸을 조롱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980년대 인터넷이 막 생겨나던 시절 아무 의미 없는 광고 메시지를 여기저기 도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몬티 파이턴 코미디에서 스팸을 외치는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스팸 메일에 그 스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코미디에서 유래된 겁니다. 처음엔 호멜사는 자기네 제품 이름이 쓰레기 메일의 대명사가 되는 걸 무척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우리 브랜드의 일부라며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였죠. 조롱이 오히려 브랜드를 더 유명하게 만든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스팸을 포함한 가공식품들과 한국의 김치, 고추장, 라면 사리를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부대찌개. 너무나 유명한 이 음식은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K푸드가 되었죠. 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스팸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인데 소비량은 미국의 절반이나 달 정도예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만 누적 19억 개가 팔렸는데 이건 국민 한 명당 거의 40캔씩 먹은 셈이죠. 그리고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스팸은 명절 국민 선물 세트로 변신합니다.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긴 스팸 선물 세트는 없어서 못 팔 정도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팔린 스팸 선물 세트 금액이 무려 2,130억 원이나 달합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시절 실속 있으면서도 있어 보이는 선물을 찾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졌는데요. 호멜의 한 브랜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스팸 선물 세트를 받는 것은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스팸에 얽힌 몇 가지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스팸 공장은 생산 라인 전체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아주 조금 직원만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그리고 스팸의 재료는 놀랍게도 간단합니다. 돼지고기, 햄, 소금, 물, 감자 전분, 설탕, 그리고 보존을 위한 아질산 나트륨. 딱 6가지 뿐이죠. 그리고 하와이 사람들의 스팸 사랑은 정말 유별난데요. 1년에 700만 캔은 소비하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하와이 맥도날드에서는 아예 스팸이 들어간 메뉴를 팔고 있을 정도예요. 현재 스팸은 전 세계 44개국에서 팔리면서 나라별로 데리야끼 맛, 할라페뇨 맛, 심지어 호박 스파이스 맛 같은 한정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단돈 $100 상금으로 시작해 2차 세계대전의 숨은 영웅이 되고 코미디언들의 조롱 덕분에 IT 용화가 되며 한국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명절 선물로 자리 잡은 스팸. 어쩌면 이렇게 시대와 문화를 넘나들며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든 것이야말로 스팸이 지금까지 사랑받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스팸 레시피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